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봉봉과 나무의 심리수다. 가볍거나 진지하거나의 저는 나무. 저는 봉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심리수다는 정신질환 중 성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자, 그럼 봉봉 일단 성격장애란 무엇일까요? 성격장애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데요. 일단 성격이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또 잘 변하지 않는 개인의 정서, 또 사고 및 행동 양식인데 되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서 천천히 청소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성인기에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중요한 생활 영역에서 부적응에 초래되는 경우를 이제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격장애 중 하나인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서는 나무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경계성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은 대인관계, 자아상, 그리고 감정의 불안정성, 또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장애에 속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버려진다는 데 민감한데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고 버려질 것 같은 상황이 감지되면 감정과 행동이 심각하게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노 발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해나 자살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안에서 대상을 쉽게 이상화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거나 그 대상에게 실망을 느끼면 또 순간에 그 대상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극단적인 태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만큼이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불안정한데요. 그 급작스럽고 극적인 자아상의 변화 때문에 직업, 혹은 성 정체성, 또 가치, 계획 등이 갑자기 변화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경계성 성격장애 이런 이제 격렬하고 극적인 면 때문에 영화에서도 소재로 되게 많이 쓰이지 않나요? 네,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 경계성 성격장애로 추정되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 영화긴 한데요. 얼굴 없는 미녀라는 영화에서 김혜수 씨가 분한 지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경계성 성격 장애였던 걸로 기억나고요. 또 그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서 임수정 씨가 그 아내 역할을 했었는데 정인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도 경계성 성격 장애 특징들을 유사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여담인데 저 그 얼굴 없는 미녀를 볼 때 저는 그 제목이 진짜 상징적인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얼굴 없는 미녀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무섭고 황당했어요. 죄송하죠. 죄송하네요. 스포일러가 된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네이버 영화 평에도 그냥 쫙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영화만 살펴보더라도 경계성 성격장애가 여주인공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경계성 성격장애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왜일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공부한 후에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요즘 방영 중인 영혼 수성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여주인공인 한우주도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경계성 성격 장애도 유전적 인자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특히 감정 조절, 그러니까 분노 조절 능력과 충동성에 관련된 유전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많은 수의 경계성 성격 장애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버림을 받았거나 성적 학대 혹은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역시 생애 초기에 관계 경험이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계성 성격 장애 치료는 뭐 어떤가요? 불안정한 정서, 또 분노 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치료, 인지치료를 병행할 때 효과적이라고 보고되는데 약 절반의 환자들이 2년 내 증상 호전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그 상담과 치료 예후가 좋지 않다는 예전 보고와는 좀 많이 달라졌네요.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는 만큼
경계성 성격 장애에 의심이 되거나 이미 장애 때문에 힘든 분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경계성 성격 장애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최근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치료를 개발한 리네한이 그 자신이 경계성 성격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명상 치료에 기반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치료 과정 안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전략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명상 치료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이제 경계성 성격 장애 증상에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경계성 성격 장애의 가장 큰 어려움이 적절한 정서 조절이고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분노를 폭발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충동적 행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마음 챙김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서 조절의 힘은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다음에는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봉봉, 오늘도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나무가 저에게 특별한 말을 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마음 챙김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역시 봉봉이네요. 자, 그럼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을 자각하세요, 안아주세요, 선택하세요. 안녕!